AS 기반 데이터 수집 저장 솔루션 클라우드 플랫폼의 구성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클라우드 수집 및 저장 개요, 인스턴스 생성, 원격 접속, 저장 공간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 서비스 환경 설정, 서비스 관리,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이렇게 한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백업, 그다음에 대시보드 활용, 그다음에 클라우드 자원 성능 모니터링,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연동 서비스에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수집 및 저장 개요입니다. 클라우드 수집 및 저장 아키텍처 구성은 전체적으로 수집 및 저장 컴포넌트, 그러니까 AS,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집 및 저장에서는 그 엣지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 OPC-UA에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때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웹 서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파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에서는 여러 가지 AS 기반 템플릿을 에디팅할 수 있는 에디터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 그 AS에서 OPC-UA로 변환시키는 모델 변환 에이전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간의 데이터 교환은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AS 모델이나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ASDB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수집 및 저장 개요에서 전체적인 구성은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통신,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버, 스토리지, 모니터링, 부가 서비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에는 CPU는 8코어, 메인 메모리는 32기가, 운영체제는 우분투 18.4, 6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3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100기가를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400기가, 그 다음에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1테라를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에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 자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프, 통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 뒀고, 이벤트 설정 및 통보해서 여러 가지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가 기능은 공인 IP, 방화벽, 스토리지 스냅샷을 뜰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마크베이스를 기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AS 기반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용자 정보, 그다음에 AS 모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그런 템플릿들을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은 메시지 브로커, 그러니까 OPC-UA, REST,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 보안 쪽으로 구성이 되는데, 통신의 메시지 브로커는 RabbitMQ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abbitMQ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AMQ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여러 가지 MQTT, 그다음에 SM 스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OPC-UA는 오픈6254일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AS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싱크 UA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는 D장고 위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AS 탐색, 시계열 DB를 조회하는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 보안을 위해서는 OpenSSL, 그 다음에 여러 가지 TLS와 여기에 관련된 인증서를 가지고 보안을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는 사용자 인증에서 여러 가지 OPC-UA, 그 다음에 웹 이런 부분에 사용자 인증 부분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IP하고 서비스를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ACL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서비스별로 권한 관리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는 특정 권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AS 에이전트, 그다음에 수집 에이전트, 사용자 UI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AS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AS 템플릿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AS 템플릿 안에 있는
그 태그들을 탐색하는 부분, 그다음에 AS와 OPCUA를 변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AS에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매핑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요. 수집 에이전트는 OPCUA 기반 그 실시간 수집, 그다음에 실시간 수집된 것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저장된 것을 REST API로 해서 조회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수집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수집 상태를 모니터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UI에서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픽 툴을 사용해서 버는 부분인데, 그 프레임워크는 EXJS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 그래프를 보는 것은 그래파나 그래플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걸 가지고 수집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동에서는 여러 가지 3D 그래픽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REST 서비스나 AMQP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클라우드는 네이버 토스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인스턴스 생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스트 콘솔에 접속을 하는데, 여기서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토스트 회원 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이후에 토스트 로그인이 됐고, 로그인한 다음에 그 결제 수단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도록 해서, 결제 수단이 등록이 안 된 경우에 결제 수단의 등록이 끝나면은 이제 로그인하여서 조직, 그다음에 프로젝트,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에서 실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암호 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키페어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페어 생성을 인스턴스 생성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끝난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 그다음에 우분투 이미지 생성, 네트워크 보안 설정, 그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추가, 그다음에 설정, 이런 순서대로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인스턴스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console.toast.com 여기를 그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한 다음에 이메일과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토스트 로그인이 처음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밑에 부분에 보면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진행하고 그래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관 동의,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 부분이 있는데, 이메일 인증과 핸드폰 인증 부분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이 끝났으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와서 앞에서 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을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이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로그인 정보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이 나오고요. 거기에 결제 버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사용을 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제가 완료되면 다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조직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 단계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조직을 생성하십시오라는 그런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생성하시면 버튼을 눌러서 조직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을 생성하는 버튼 안에서 조직 생성에서 적당한 조직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끝나면 이제 서비스를 추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조직을 클릭하시면은 서비스 추가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이렇게 넣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페어 생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분투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 키페어를 가지고 원격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페어를 먼저 만드셔야지 나중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키페어를 만드는데, 토스트 콘솔에서 컴퓨터 인스턴스 키페어, 키페어 생성, 그다음에 키페어 이름 입력
하고 생성, 확인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키페어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그 키페어는 분실하면 다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생성은 이제 그 서비스 밑에다가 생성하려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그 우분투를 선택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은 그 운영체제의 CPU, 메모리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그 자원들을 할당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같이 그 우리가 만드는 클라우드는 우분투 18.04 LTS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64비트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PU는 그 코어는 8개, 램은 32기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마크베이스 CGL 데이터베이스가 그 상당한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CPU는 8코어, 램은 32기가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IP하고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만드는데, IP는 그 플로팅 IP로 해서 공인 IP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는 크게 3단계에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루트를 관리하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100기가 할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트 파일 시스템 외에 그 CGL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400기가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CGL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1테라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스턴스가 구동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보안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보안 그룹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필터링 룰을 적용해서 보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먼저 해야 될 점에 원격 접속하기 위한 22번 TCP 포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에 사용하는 포트 이 부분들을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막는 이런 작업들을 이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100기가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CGL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400기가 이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대부분 한 400기가 정도면 충분히 CGL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400기가를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파일 시스템과 CGL 데이터베이스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CGL 데이터베이스 400기가 활성화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기 위해서 백업용 블록 스토리지를 설정하기인데 하드디스크 1테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아마 가용성 영역 부분을 선택해 줬을 텐데요. 가용성 영역도 마찬가지로 기존 블록 스토리지와 동일한 가용성 스토리지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든 이제 백업용 블록 스토리지를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백업용 하드디스크 스토리지를 만들고 그걸 어떤 인스턴스에 할당할 건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활성화한 이후에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서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원격으로 접속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에서 원격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뿌띠와 그 다음에 원격 접속하기 위해서는 뿌띠라는 그런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뿌띠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키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띠 젠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원격 접속을 하고 있고, 파일을 다운하거나 업로드할 때는 WinSCP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띠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GitHub에 가셔가지고 iPutti 부분을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SS 접속을 하기 위한 이제 키 변환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부분에 클라우드를 생성했을 때 키페어를 만들었는데 이 키페어를 가지고 이제 개인 키를 변환을 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puttigen.exe를 실행시켜서 앞에서 받은 키페어를 가지고 ppk 개인 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티 젠을 실행시키고 개인 키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키팩 파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개인 키로 저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은 앞에서 만든 그 파일명의 뒤에 확장자가 ppk로 그 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만든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그 토스트 콘솔에 아까 들어가셨죠?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 이제 컴퓨터 인스턴스 선택, 접속 정보 보시면 그 안에 그 호스트 IP 정보가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기억했다가 그 푸티에 그 IP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SSE 접촉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이제 그 하나의 그 호스트 넣는 부분이 푸티에서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IP 부분, 그다음에 키를 매핑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원격 접속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WinSCP라는 그 툴을 사용해서 하는데 WinSCP에서 마찬가지로 그 IP 정보, 아까 개인 키 정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WinSC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nscp.net 여기 들어가서 맥용 또는 윈도우용, 리눅스용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윈도우를 많이 사기 때문에 WinSCP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버 FTP 접속은 앞에 만드는 푸티에서 우리가 세션을 만들었는데 그걸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WinSCP에서 세션, 새로운 세션, 도구, 가져오기 선택해서 그 푸티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그 푸티에서 만든 세션들이 같이 WinSCP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오기를 하시면은 그 번거롭게 다른 설정이 필요 없이 WinSCP에서 푸티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만든 그 우리가 그 저장 공간이 3단계로 나눠 있었죠. 그래서 100기가의 루트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400기가의 그다음에 시겔 데이터베이스 저장, 1TB의 그 백업용 디스크,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이번 4장 강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부팅을 한 다음에 그 추가 디스크를 확인하는 방법은 fdisk-l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디바이스 밑에 VD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B하고 C 부분이 있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B 부분은 아마 시겔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수 있는 앞에서 만든 400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VDC는 그 1TB의 백업용 공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눅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이 4장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생성은 대부분 이제 리눅스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F디스크하고 MKFS 이 부분을 사용해서 그 400기가 1TB의 파일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F디스크 한 다음에 그 디바이스 명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KFS에서 ext 파일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마운트를 시켜야 되는데 시겔 데이터베이스는 그 루트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백업용 파일 시스템은 루트 밑에 백업용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마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백업이라는 디렉토리가 자동적으로 생기고 다음에 부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와 백업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에 그 OS가 올라오고 이제 시겔 데이터베이스 DB 그 다음에 백업용 DB 그 파일 시스템까지 올라온 이후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빌드나 뭐 이렇게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안에는 wget, 그 다음에 cmake, git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안에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 브로커 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브로커에서는 주로 RabbitMQ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abbitMQ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들이 대부분 그 제이슨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제이슨에 대한 그 파싱을 하기 위해서 CJSON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와 엣지 사이의 통신은 대부분 이제 OPC UA 통신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6254일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파싱하고 그다음에 AS를 꾸미기 위해서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그 CGL 데이터베이스는 마크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AS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리아DB,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성능 모니터링을 그 측정하고 저장하기 위한 그 인플럭스DB, 이 세 가지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모니터링은 글란스 이 부분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시보드는 그라파나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그라파나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요. 웹은 웹 서버에서는 엔진X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X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집 저장은 저희가 개발한 뭐 게더, MTSDB, 그다음에 레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설치 스크립트가 단계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01, 02, 03, 04에서 1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돌리면 그 클라우드 안에서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주요 프로세스 목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엔진X, 그다음에 Django, 그다음에 그라파나, 마리아DB, 인플럭스DB, 마크베이스, 그다음에 RabbitMQ, 게더, MTSDB, 레지,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태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엔진X는 클라우드에서 웹서버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jango는 클라우드에서 와스 서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라파나는 대시보드를 꾸밀 때 그래픽 UI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리아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가지 AS나 비주얼라이제이션 템플릿을 저장하는 부분이 마리아DB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인플럭스DB는 클라우드에서 이제 성능 모니터링에 관련된 자원들에 대한 성능을 저장하고 있고 그것을 이력을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우리가 AS, OPC UA에서 끌고 온 데이터를 CG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고 이거를 그래파나를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RabbitMQ는 이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 이 메시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교환을 하는데 대부분 펍섭 형태로 되어 있고 토픽 형태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더는 OPC UA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엣지 게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메시지 브로커에다가 실으면 MTSDB는 메시지 브로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마크베이스라는 CG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 부분은 위에 클라우드와 엣지 게이트웨이 사이에 실제 인증 작업을 거치는 부분이 이 레지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AS 템플릿 부분을 밑으로 다운 받아갈 때 이 레지 부분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태그 부분은 여러 가지 AS에서 실시간으로 끊어오지 못하는 관리형 태그들을 이렇게 저장해서 그걸 서비스하는 부분이 매니지먼트 태그 구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이 install.tgz 형태로 압축이 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WinSCP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WinSCP에서 업로드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install.tgz, 그다음에 appstgz, 그다음에 마크베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설치 프로그램 이 세 건들을 WinSCP로 이 클라우드에서 전송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압축을 해제시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stall.tgz은 앞에서 봤던 13가지의 인스톨 스크립트 부분을 압축해 놓은 거고요. apps는 수집에 관련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이 appstgz에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크베이스 포그 형태는 CGL 데이터베이스가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업로드 시켜서 압축을 해제하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먼저 이 설치하는 위치는 루트 밑에 OPT 디렉토리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루트 밑에 OPT 디렉터리를 만든 다음에 그 appstgz, 인스톨된 tgz을 그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걸 압축을 이제 타로 해서 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하고 apps는 OPT 밑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그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보시면 뭐 cfd, bin, 그다음에 인스톨 뭐 이런 디렉터리가 생기는데 인스톨 밑에서 install all.sh 하면은 앞에 그 13가지 스크립트가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설치가 끝나도록 됩니다.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그 루트 밑에 홈 밑에 마크베이스 홈 디렉터리에 설치가 되는데요. 그쪽으로 먼저 그 마크베이스 유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add 유저에서 마크베이스 유저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만들면 루트 밑에 홈 밑에 마크베이스라는 그 디렉터리 생기고요. 그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마크베이스 언더라인 홈 디렉터리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까 WinSCP로 업로드한 그 마크베이스 파일을 여기서 압축을 해제하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대량으로 열었다가 닫기 때문에 그 etc 밑에 security 밑에 limits.conf 이 부분을 해서 하드, 소프트 이런 부분에 그 최대 사이즈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홈 디렉터리 밑에 .rc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크베이스 홈, 그다음에 패스, 라이브러리 패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시켜 주시고 그걸 소스한 다음에 rc를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설치한 위치는 루트 파일 시스템에 우리가 마크베이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루트 파일 시스템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용량이 100GB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그 파일 시스템이 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아까 만들었던 그 루트 밑에 데이터로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도록 시계열 DB 디스크를 이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마크베이스 홈 밑에 그 DB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그 데이터 이 부분, 루트 밑에 데이터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심볼릭 링크로서 그 데이터 DBS를 그 마크베이스 홈의 DBS 이 부분을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면 이게 그 실제 데이터 밑에 DBS 부분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는 400기가의 디스크 용량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프로세스를 올리는 서비스 환경 설정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웹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웹 서비스는 엔진X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X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X는 대부분 웹 서버로서 작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장고, 그다음에 그라파나 웹 서버 기능을 여기서 프락시로 설정을 해서 둘 간에 연결을 시킬 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명은 엔진X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계정은 루트에서 이 엔진X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은 etc 밑에 엔진X 디렉터리에 보시면은 그 엔진X 컴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이트 이네이블 디폴트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디장고, 그라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HTTP에 관련된 설정 부분을 여기 디폴트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엔진X의 로그는 바 밑에 로그 밑에 엔진X에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는 액세스 로그, 그 웹 서버를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그 정보를 웹 서버 로그에 저장하고 있고요. 에라 로그는 웹 서버가 돌면서 여러 가지 오류 메시지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고, 이 로그는 그 주기적으로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 탭에서 이 부분이 그 돌면서 그 파일이 그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그 시간이 지난 것들은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진X 환경 설정 부분인데요. 그 엔진X 컴프하고 아까 디폴트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X 컴프에서는 여러 가지 업로드할 때 파일 사이즈 이 부분들을 있는데 대부분 50MB로 최대로 설정을 해놓고 5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분이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설정에서는 이 엔진X에 대한 도메인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락시 부분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프락시는 디장고하고 아까 그라파나 이 부분이 프락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SS에 관련해서 인증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암호화할 건지 이런 부분이 갇혀 있고, 암호화할 때 포트는 뭐 몇 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 디폴트 설정 부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장고 환경 설정 부분인데, 이 디장고는 이제 와스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AES 템플릿을 만들고 이 AES 템플릿을 관리하기 위한 와스 부분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RESTful API 부분이 있어서 CGL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걸 조회할 때 이 REST API를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앱 UI 그라파나 기능을 이 디장고 안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디장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계정은 루트에서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OPT 밑에 앱스 밑에 디장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밑에 컴피그, 여기에 기본 설정들이 들어있고, 로그는 OPT 밑에 로그에 디장고.로그가 되어 있고, 이 디장고.로그도 주기적으로 로그 로테이트가 되면서 파일 사이즈를 이렇게 어느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세팅.py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여기서는 마리아DB 쪽 데이터베이스가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서비스 지역 관련 설정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아시아 서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파나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CGL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거를 이제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 그래프 쪽 관련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이 그라파나를 사용하고 있고, 이 그라파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그라파나 대시 서버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걸 구동시킨 것은 루트 그라파나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etc 밑에 그라파나에 있고요. 그라파나.ini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로그 파일은 바 밑에 로그 밑에 그라파나에 그라파나 로그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라파나 환경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파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템플릿 관리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기 때문에 MySQL, MariaDB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파나가 주기적으로 이제 화면 리프레시가 되는데 리프레시하는 정보도 여기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ES 템플릿, 그다음에 그라파나 관련된 템플릿 이런 것들 저장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DB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MySQL, MariaDB 이게 돼 있고, 서비스 계정은 루트 MySQL 이 계정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 위치는 etc 밑에 MySQL, MariaDB, compd 이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50-서버 CNF 이 부분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로그는 바 밑에 로그 밑에 MySQL 밑에 error.log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DB 에러 부분이 여기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DB 환경 설정 파일은 아까 50-서버.cnf 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IP에 대한 설정 부분, 그다음에 로그에 대한 설정 부분, 그다음에 인코딩 관련된 설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InfluxDB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성능 모니터링 이력들을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이 그라파나를 통해서 이 이력을 보기 위해서 이 InfluxD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InfluxDB이고요. 계정은 InfluxDB 안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설정 파일은 etc 밑에 InfluxDB 밑에 InfluxDB.conf 이 파일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로그는 바 밑에 로그 밑에 InfluxDB 밑에 InfluxDB 로그의 로그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대부분 이제 CGL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는 마크 데이터베이스 D, 그다음에 계정은 마크베이스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홈 밑에 마크베이스 밑에 마크베이스 홈 밑에 컴프라는 디렉터리가 있는데, 여기서 마크베이스.conf의 설정 파일들이 있고요. 거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마크베이스는 유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파일을 같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라이선스를 등록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마크베이스 밑에 마크베이스 홈 밑에 trc라는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마크베이스 구동에 관련된 로그, 그다음에 마크베이스 로그, 그다음에 MWA 서버 로그 관련 부분이 여기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RabbitMQ는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 RabbitMQ를 사용을 하는데 서비스명은 RabbitMQ-서버 되어 있고요. 서비스 계정은 루트와 RabbitMQ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보안 관계상 없고 로그 파일은 바 밑에 로그 밑에 RabbitMQ 밑에 뭐뭐뭐.로그 형태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시 로그도 같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더는 OPC UA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엣지 게이트 사이에 OPC UA 통신을 하면서 엣지 게이트웨이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서 가져오는 부분이 이 게더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명은 게더, 그다음에 서비스 계정은 루트, 설정 파일은 아까 설치했던 OPT 밑에 CFG 밑에 gather.json이라고 JSON 형태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로그는 바 밑에 로그 밑에 gather 언더라인 이게 날짜별로 로그가 생성되는데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로그 형태로 데이터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gather.json 설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로그에 관련 정보 이거를 파일 형태로 쌓일 건지 그다음에 어떤 로그 레벨부터 쌓일 건지 이런 부분들이 로그 인포 부분에 같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gather 부분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RabbitMQ에 데이터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AMQP 인포 부분에서 데이터를 어떤 토픽으로 데이터를 올릴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레포트에서 수집하는 로그 통계 로그가 여기에 같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몇 분당으로 레포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OPC UA 인포메이션에서 여러 가지 OPC UA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인증서 이런 부분이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AAS에 관련된 태그 리스트가 여기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겟더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 군데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우팅 정보를 같이 사용해서 라우팅을 한 군데를 할 건지 여러 군데를 할 건지 이런 정보가 라우팅 파일 안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크베이스에 관련된 이제 수집하는 것을 실제 마크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MTSDB를 사용하겠는데 서비스명은 MTSDB로 되어 있고 서비스 계정은 루트 시스템에서 계정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은 OPT 밑에 CFG에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MTSDB.json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마찬가지로 바 밑에 로그 밑에 MTSDB 그다음에 날짜별로 로그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MTSDB 환경 설정은 앞에 부분과 비슷하게 로그 인포, 그래서 여러 가지 MTSDB에서 시겔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여러 가지 로그들을 어떤 레벨을 저장할 건지, 어떤 파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TSDB는 RabbitMQ에서 메시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subscribe 부분을 이 AMQP 인포 부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MTSDB 통계에는 레포트 인포, 그다음에 TSDB 인포 부분은 이제 시겔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IP 정보, 그다음에 포트 정보, 그다음에 ID 정보, 패스워드 정보를 여기다가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지 부분은 엣지 게이트와 클라우드 사이에 이제 통신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엣지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때 등록 과정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할 때 실제 엣지가 클라우드하고 인증된 엣지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레지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엣지 게이트에서 AS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 레지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레지 부분이고요. 서비스 계정은 루트, 설정 파일은 OPT 밑에 CFG 밑에 regi.json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로그 파일은 OPT 밑에 로그 밑에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로그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인포, 그다음에 엣지 게이트웨이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AMQ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했는데 요거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기술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태그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엣지 게이트웨이에서 그 태그를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값들은 엣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OPCUA를 끌고 오는데요. 그다음에 관리형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태그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태그들을 등록하고 값들을 등록하면은 그 REST API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DB에 있는 값들을 읽어서 그거를 그 RabbitMQ 쪽의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해서 배포시키는 역할을 이 매니지먼트 태그에서 해줍니다. 서비스명은 MGMT 태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루트 계정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파일도 마찬가지로 OPT 때 CFG 밑에 MGMT 태그.json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로그도 OPT 밑에 로그 밑에 매니지먼트 태그 날짜별로 로그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로그 인포, 그다음에 그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MQP 인포, 그다음에 DB 인포는 실제로 들어온 데이터는 RDB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RDB에서 읽기 위해서 DB 인포 부분이 설정 파일에 필요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그 서비스를 환경 설정이 끝나면 이제 서비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 7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설정하겠습니다. 올라온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탑이나 그 PS 명령을 사용해서 보는데요. 그 PS-EF 한 다음에 grep하고 특정 그 프로세스명을 적어주시면 그 프로세스 관련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앞에서 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그 시스템 D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CTL 스테터스 한 다음에 특정 서비스를 주면은 그 서비스에 관련된 현재 상태가 지금 런된 상태인지 아니면 중지된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CTL 한 다음에 명령을 사용해서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CTL 스테터스, 그다음에 RabbitMQ 서버 이렇게 하면 RabbitMQ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는 그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하고 재시작하고 그다음에 부팅 시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올라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그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시스템 CTL 그다음에 스타트 그다음에 특정 서비스명을 주면 그 서비스가 스타트가 됩니다. 서비스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 스톱, 그다음에 서비스를 재시작할 때는 리스타트, 그다음에 그 부팅 시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CTL 한 다음에 enable 한 다음에 특정 서비스명을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팅 시 서비스를 디제이블 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CTL 디제이블 한 다음에 서비스명을 주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그 시스템 D에 있는 서비스는 그 ETC 밑에 시스템 D,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에 그 D장고 서비스, 게더 서비스, 그라란스 서비스, MTSDB 서비스, 매니지먼트 태그 서비스, 레지 서비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가시키고 싶으면 ETC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이 부분에다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네이블 시키거나 디제이블 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내릴 때 스탑을 시키거나 다시 기동할 때 스타트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 CTL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베이스는 이게 시스템 CTL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베이스를 기동시키기 또는 내리고 싶은 데는 그 마크 베이스라는 유저에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크 베이스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마크 어드민 -u 하면 마크 베이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서비스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 마크 어드민 -s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MWA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라파나나 REST API, 그다음에 태그 애널라이저 이런 부분들을 통하기 위해서 마크 베이스를 제공하는 그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MWA 서버 스타트
또는 중재시키기 위해서는 MW 서버 스탑 이 부분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여러 가지 포트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를 정해서 방화벽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접속하기 위해서 인증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부분이 있는데 이 패스워드 부분을 어떻게 암호화할 건지,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플레인 텍스트 형태로 가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암호화해서 그걸 감출 건지 이런 부분에서 8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엣지 게이트하고 클라우드 사이에 OPC-UA 통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 OPC-UA 통신을 플레인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은 보안상 SSL로 암호화해서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C-UA에서 SSL 보안 통신 하기 위해서는 인증선을 생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증선은 OPT 밑에 CFG 밑에 Security라는 디렉터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증서 파일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만드는 방법은 create self-signed py-c 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명을 주시면 그 파일명에 관련된 인증서 부분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인증서는 디폴트 10년인데요. 권장은 자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바꿔주면 통신이 관리를 안 하면 통신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본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작성해 놓고 수시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큐리티 부분은 보안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CH 모드 666로 해서 루트 권한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gather.json에서 여러 가지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gather 설정 부분, gather.json에 보면 cert 파일, 그다음에 key 파일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파일을 이렇게 지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gather가 SSL 기반으로 해서 OPC-UA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접속 비밀번호를 암호화, 인증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패스워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 부분이 플레인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OPT 밑에 CFG 밑에 시큐리티 디렉터리에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올라올 때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디크립션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DNA 인크립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시큐리티 밑에 들어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암호화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NA 밑에 인크립트 한 다음에 password.txt 하면 password.txt가 하나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엔터 인크립션 패스워드에서 한번 주고요. 그다음에 베리파이드 인크립션 패스워드에서 한번 하면은 내가 친 그거에 암호화돼서 password.txt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HTTP 통신보다는 HTTPS 통신에서 보안이 더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인증서를 받는데 인증서는 렛츠 인크립트라는 무료 인증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고요. 1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유효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트봇 이 부분을 다운 받아서 엔진X가 이제 웹 서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매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엔진X 컴퓨그에 SSL 서티피케이트, 그다음에 키, DH파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인증서를 설정 파일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HTTPS 통신할 때 이 인증서 가지고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이제 gather하고 MTSDB가 해서 gather에서 엣지 게이트에서 OPC-UA 통신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MTSDB에서 데이터를 마크베이스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뭔가 파일 시스템이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깨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기적으로 이제 백업을 받는데 이 백업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같이 그 루트 밑에 데이터 밑에 DBS 여기에 400기가가 활당되어 있는데 CGL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루트 밑에 백업이라는 1TB 그 하드디스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 백업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 스크립트가 우리가 크론 탭에서 설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매일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먼슬리 백업하고 데일리 백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주기로 한 번씩 이제 풀 백업을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풀 백업을 받은 다음에 그 일자별로 해서 그 증분 백업, 인크리멘탈 백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에서는 전체 백업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데일리 백업은 2일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인크리멘탈 백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루트 밑에 백업 디렉터리를 가보면은 이게 그 최장 그 2달까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2, n-1, n-0가 이제 현재 월이겠죠. 현재 월이 되면은 현재 월 1월 1일이 딱 되면은 앞에 전전 올 것은 데이터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2개의 그 디렉토리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일에서는 그 풀 백업을 받고 2일부터는 풀 백업에서 그 추가된 것들만 이렇게 해서 그 디스크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 풀 백업, 나머지는 인크리멘탈 백업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지금 그 백업 스크립트 크론 탭이 들어오면서 그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론 탭에다가 먼슬리하고 데일리 부분에 이제 크론 탭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백업은 그 ETC 밑에 크론 밑에 먼슬리, 크론.먼슬리 밑에 백업 풀이라는 스크립트를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스크립트 내용은 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두는 것은 OPT 밑에 B 밑에 백업 풀.sh 이 스크립트가 돌면서 전체 백업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증분 백업은 그 매일 돌아야 되기 때문에 ETC 밑에 크론 데일리, 그다음에 백업 잉크, 그래서 인크리멘탈 백업이 돌고 있고, 그 안에 가보시면 OPT B 밑에 백업 잉크.sh 요게 돌면서 그 풀 백업의 다음에 그 차이가 있는 것들만 여기다가 다시 백업을 날짜별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그 백업 받은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루트 밑에 백업 밑에 그다음에 날짜가 2020년 12월 달, 그다음에 2021년 1월 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 1월 달에 보시면 1일, 2일, 3일에서 10일까지 있는데요. 1일은 전체 백업, 그다음에 12일부터 12일까지는 인크리멘탈 백업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 CGL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끝나면 그 CG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대부분 이제 그래파나 그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AS 기반 CGL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실시간을 보거나 또 과거 이력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 그래파나 그 그래프 툴을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2D 그래픽스 스타일의 이제 그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3D 그래픽스도 같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력 데이터 또는 실시간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파나에 관련된 문서들은 그 그래파나 밑에 레이스티스라는 그 디렉터리에 가보시면 그 웹의 링크에 가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서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사용해서 이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시보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앱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매니저 앱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래파나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래파나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웹 로그인이 끝난다면 다시 이제 그래파나 그 툴의 로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 로그인을 설치하는 건데, 이 그래파나를 설치할 때 보면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도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계정 암호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파나에서 이제 마크베이스라는 그 CGL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플러그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크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 플러그인들을 설치하는 작업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마크베이스 연동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이런 패널,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라파나는 이제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레포지터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apt-get에서 그 그라파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은 그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 DKBG로 확인해 보시면 7.1.5 이 부분이 설치가 된 걸 확인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신 버전이 그 마크베이스하고 이제 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베이스에 지원이 안 되면은 이제 이전 버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치되는데 그 이전 버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링크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가서 그 버전들을 확인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라파나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시작, 중지, 재시작, 활성화, 비활성화 그 상태 확인하는 부분은 시스템 CTL,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그러니까 enable, disable, 스테이터스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라파나가 그 서비스가 등록이 되고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라파나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드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라파나에서 제공하는 그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이 패스워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에서 접속은 먼저 웹을 먼저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시보드는 그 클라우드 매니저 부분에 로그인, 여기서 우리가 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분은 그 RDB 형태로 관리하고 되어 있고 거기서 등록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하면 이 대시보드 형태에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라파나 작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정한 그 그라파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로그인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라파나 그 툴에 보면 좌측 하단에 그 사인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파나까지 되어 있으면 이제 마크베이스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듈은 마크베이스 SQL, 마크베이스 태그 요 세 개의 파일을 그 마크베이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이 바 밑에 립 밑에 그라파나 밑에 플러그인스라는 디렉터리가 있는데 이 디렉터리에다가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는 것은 이제 타르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르 푸는데 그 플러그인스 밑에 가셔가지고 그걸 푸시면 그 마크베이스 대시 SQL, 마크베이스 대시 태그 이 디렉터리 생기면서 그 플러그인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설치가 끝나면 그라파나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파나에서 이제 마크베이스를 연결하려면 앞에 설치한 그 플러그인을 가지고 이제 그 리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컨피그레이션에서 그 데이터 소스 부분을 그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를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마크베이스가 나오고 마크베이스를 선택하시면 이제 데이터 소스 부분이 그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시보드 이제 관리 쪽인데요. 일단 그 대시보드는 그 우측에 보시면은 그 대시보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니지먼트를 선택하면 이제 대시보드가 나오고요. 그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관리는 그 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더 밑에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 한 대시보드에 여러 가지 패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널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 다차원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대시보드, 패널, 그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걸 검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목록 보기 형식을 설정하거나 그 즐겨찾기, 그다음에 태그 필터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뉴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를 새로 만드는 형태도 있고 뉴 폴더에서 폴더를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그 기존에 그 잘 만들어진 그 대시보드를 인풋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성능 모니터링 부분도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
대시보드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신규 폴더, 그다음에 신규 대시보드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관리 페이지에 가보시면 뉴 대시보드 또는 그 우측 메뉴에 보시면은 컨피그레이션 밑에 대시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대시보드 이름을 이렇게 놓고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시보드를 이제 임포트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 대시보드를 임포트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 우측 메뉴에서 보시면 그 컨피그레이션 밑에 임포트 이 부분이 있고요. 그 파일은 대부분 아마 제이슨 형태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대시보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패널을 추가하거나 대시보드를 저장하거나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설정에서 대시보드에서 어떤 기간에 데이터를 볼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면 이제 그 대시보드 밑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패널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이제 추가해서 만드는구나. 그래서 애드 패널 하면 패널을 추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편집은 만들어진 패널에서 에디트 또는 리무브 그래서 패널을 편집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이제 듀플리케이트 하면 이제 복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편집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패널 미리 보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패널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래프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면 바 차트로 할 건지 아니면 라인 차트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 속성 설정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하고 실제 이제 마크 베이스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쿼리 설정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그 테이블을 매핑을 시킬 건지 이 쿼리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속성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면 이제 패널의 타이틀, 디스크립션, 트랜스페런트를 할 건지 말 건지, 비주얼레이션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옵션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쭉 이렇게 그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바 차트도 있고 라인 차트도 있고 파이 차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 설정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크 베이스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쿼리 조건에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기간의 데이터를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마크 베이스 쿼리 설정 예시인데요. 그래프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마크 베이스, 그다음에 테이블은 이게 그 시계열 데이터의 그 태그 메타 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항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그, 그다음에 그 셀렉트에서는 밸류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임 필드에서는 타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에 equal, 그다음에 greater than 뭐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크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크 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 저장된 것을 이제 그래프를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CPU 자원, 네트워크 자원, 그다음에 그 소리 자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그 성능을 그 나타나는지를 주기적으로 이제 봐가면서 그 디스크가 부족하면 디스크를 더 증설할 건지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삭제할 건지, CPU가 너무 높으면 어떤 그 자원이 CPU를 많이 할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그 오픈 소스 중에서 글라란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서버에 대한 그 성능 모니터링 툴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등 종합적인 상태를 그 조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쉘 터미널 상태에서 UI를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인플럭스 DB하고 연동을 하면은 그 성능을 그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은 그냥 쉘 터미널을 띄워서 UI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좌측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럭스 DB 연동해서 그 이력을 넣어놓으면은
이 그래프판을 통해서 이력까지 같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그 PIP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라란스를 돌리시면 그 아래 하단에 같은 화면으로 그 여러 가지 뭐 CPU 점유율 정보, 그다음에 프로세스 정보, 그다음에 디스크 정보,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것들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라란스하고 인플럭스 DB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란스를 설정할 때 인플럭스 DB를 지정해 주면 그게 그 인플럭스 DB 쪽으로 데이터가 쌓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플럭스 안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권한을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그 그라란스를 돌리시면 그 그라란스에서 수집한 그 성능 모니터링 정보가 인플럭스 DB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클라우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연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엔진X와 여러 가지 D장고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그 태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인증 방식은 사용자 아이디, 그다음에 API 키를 발급을 해서 그 API 키를 같이 이제 보급된 그 배포된 API 키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하는 그 AS 태그들을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API 밑에 메타라는 API 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하고 앞에서 발급한 그 API 키 이 부분을 주시면은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 메타 태그 리스트를 그 제이슨 형태로 그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 조회 부분은 그 특정 파라미터 태그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 부분이 주면은 그 최대 1시간 정도 데이터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API 주소는 API 밑에 태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API 키, 그다음에 태그명, 시작 시간, 종료 시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데이터를 끌고서 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태그 데이터의 최신 값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API 주소는 API 밑에 태그 밑에 last 주시고요.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사용자 아이디, API 키, 그다음에 태그명을 주면은 그 수집된 서버의 그 최신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